우리 박상영 검사님. 네. 이화영 수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재판에서 그 국민대 볼성산업 부부싸움 있기 전에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땐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됐습니까?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연어 한 번 얻어먹고 3개월간 본인이 모셨던 상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걸 보고받았다고 모함하면 3개월 동안 그게 유지됐다는 얘기인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상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약 4월 말 5월 초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그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그 국정원 문건을 알려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화영 증인에게서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뭐 연화 술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도지사까지,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5월 17일로 이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교도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